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사실, 인생은 선택으로 가득 차 있으며, 각각의 선택은 우리의 이야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미래의 어느 날, 뒤를 돌아보며 미소 짓고 후회 없이 오직 배움만 남아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간단한 결정들이 어떻게 그곳으로 이끌 수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함께 중요한 것들을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보내기 쉽습니다. 당신은 의심의 순환에 갇힌 적이 있나요? 무엇이 당신이 온전히 살지 못하게 막고 있나요? 때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작은 자극뿐입니다. 시각을 바꾸고 우리가 그토록 찾고 있는 명료함을 찾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을 열 준비가 되셨나요? 제가 공유할 조언은 안개 속의 등대와 같습니다. 후회에 갇히지 않도록 해줄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깊게 숨을 쉬고 함께 자기 발견의 여정에 뛰어들어 봅시다. 당신은 이제 첫 발을 내디딜 준비가 되었나요? 자기 인식. 항상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라고 믿어왔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누군지 모른다면 어떻게 우리의 선택이 진정한 나와 공명할 수 있을까요? 자기 인식은 미지의 영역에서 우리를 안내하는 지도와 같습니다. 가끔은 내 감정, 가치관, 욕망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곤 합니다. 무엇이 나를 동기부여하는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간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답은 깊고 종종 놀랍습니다. 내가 배운 것 중 하나는 자기 인식이 목적지가 아니라 지속적인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한때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강함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들의 정면으로 맞섰을 때 각 감정이 소중한 배움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실패한 프로젝트에서 느낀 좌절은 나에게 회복력과 기대 조정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 선택과 행동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는 타인의 의견이나 사회적 기대에 휘둘려 본 적이 많습니다. 이는 종종 내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예를 들어 진정성과 연결돼 대해 반성하기 시작했을 때 내 길이 정렬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의 규칙에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매우 해방감을 줍니다. 그리고 욕망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봅시다. 욕망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거나 수용받고 싶어서 어떤 것을 원하게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외부의 기대가 무엇인지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내 진정한 자아와 더 잘 어우러지는 선택을 하기 시작했고, 이는 내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내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면 삶이 더 의미 있게 변합니다. 결국 자기 인식은 매일의 실천입니다. 새로운 경험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울 기회를 갖습니다. 반성, 친구와의 대화, 혹은 고독의 순간을 통해서도 우리는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마침내 우리의 선택과 본질이 조화를 이룰 때 삶은 새로운 맛을 얻게 되고 불확실성은 덜 두려워지게 됩니다.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정말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정보와 외부의 압박에 시달려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나도 그렇게 몇 번 경험했고,
그 후에 후회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인 결정 내리기가 이러한 함정을 피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는 어둠 속에서 길을 비추는 등대와 같습니다. 내가 채택한 전략 중 하나는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비선택의 진정한 동기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잠깐의 반성은 내가 선택지를 더 명확하게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종종 내가 처음 떠올린 답이 최선의 답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이 반성의 공간에서 나는 순간적인 충동과 내가 정말 원하는 것 사이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의심스러울 때 나는 다양한 관점과 내 선택을 비추어 줄 수 있는 데이터를 찾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은 친구들이나 동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그들은 내가 고려하지 않았던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내 시각을 넓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의견 교환은 의사결정 과정을 풍부하게 해주고 나를 더 안전하게 느끼게 합니다. 더불어 나는 항상 내 결정의 결과를 시각화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내 삶에 단기적,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봅니다. 때때로 미래의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것이 내 선택의 무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우리는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 연습은 내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제쳐둘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내 직관을 믿는 법을 배웠습니다. 논리와 분석이 중요하지만 때때로 직관이 강력한 동맹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종종 그것은 내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가리키지만 인정하기를 주저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이성적 사고와 직관의 균형을 잘 맞출 수 있을 때 결정은 나 자신과 더 잘 어우러지게 됩니다. 실수 수용하기. 실수하는 것은 인간이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실수를 돌이킬 수 없는 결함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도 한때 스스로를 지나치게 비판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실수를 수용하는 것이 개인 성장의 열쇠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처벌하는 것을 멈추면 새로운 기회와 배움의 공간을 열 수 있습니다. 내가 배운 가장 귀중한 교훈 중 하나는 실수가 사실은 변장한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각 실패는 그 자체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교훈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과 삶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한 프로젝트가 완전한 실패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무엇이 달라질 수 있었는지 반성한 후 그 과정에서 얻은 기술과 지식이 내가 다른 방법으로는 얻지 못했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내가 실수를 의미하는 것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또한 실수를 수용하는 것은 더 탄력 있는 사고방식을 개발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여정의 일부임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어려움에 맞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접근 방식. 이 새로운 접근 방식 덕분에 저는 제 선택에서 더욱 대담해질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배우고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제 삶에 새로운 자유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정직하는 것이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수용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예전에는 제 실수를 숨기려고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감정적 짐을 가져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수를 인정함으로써 저는 그것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경험을 건설적인 것으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직함은 매우 귀중한 학습의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제 실수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도 이를 수용하는 강력한 방법임을 배웠습니다. 제 결점을 솔직하게 드러내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거나 현재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류는 경험을 인간적으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서로를 지지하고 이해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따라서 실수를 수용하는 것은 단순히 내면의 여정이 아니라 우리를 연결해주는 집단적인 경험이기도 합니다. 우선순위 정하기.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인생의 지도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온통 산만한 세상에서 길을 잃기 쉽고 정말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저도 한때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 그 결과 제 인생에 가치를 더하지 않는 활동들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정하는 것이 제가 개발한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첫 번째 단계는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에 대해 반성해야 했던 순간이 기억납니다. 나는 무엇을 이루고 싶었는가? 나의 기본 가치는 무엇이었는가? 이러한 반성은 내가 진정으로 내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할 것들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러한 우선순위와 일치하지 않는 활동이나 약속의 잔이요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저를 많이 도와준 기술 중 하나는 우선순위를 리스트로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종이에 적는 것은 놀라운 명료함을 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적어 놓으면 어디에 노력을 집중해야 할지 시각적으로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목록은 정적이지 않으며 제 상황과 목표가 진화함에 따라 변합니다. 이러한 유연성 덕분에 적응할 수 있지만 항상 제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초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잔이요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는 가장 도전적인 부분 중 하나일 수 있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 약속에 참여하라는 압박을 받습니다. 아니요라고 말할 때 저는 실제로 중요한 것의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은 제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 우선순위를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인 실천이 되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이 내일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평가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제 초점을 재정렬하고 항상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평가는 제가 더 진정성 있게 제 가치와 일치하며 살 수 있게 해주고 제가 정말 원하는 길을 따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줄여줍니다. 관계의 기르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고 믿어왔습니다. 수년 동안 쌓아온 관계들을 생각해보면 각 관계가 저에게 독특한 교훈이나 가치 있는 순간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건강한 관계를 기르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깊고 의미 있는 연결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시간 투자, 적극적인 경청, 그리고 무엇보다도 취약해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취약함은 진정한 관계를 지탱하는 기둥 중 하나입니다. 제가 배운 한 가지 팁은 열린 소통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면 강한 관계를 구축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 마음을 여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 이러한 솔직함은 신뢰를 생성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편안하게 나눌 수 있을 때 상대방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공간에서 관계가 꽃피고 사랑과 우정이 깊어집니다. 또한 연락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때로 일상의 바쁨 때문에 단순히 상대방의 안부를 묻기 위해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잊게 됩니다. 이러한 작은 제스처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들은 당신이 그 사람을 걱정하고 있으며 삶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여전히 당신에게 우선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간단한 안녕, 어떻게 지내? 라는 말이 잠들어 있던 우정을 되살리고 멋진 순간을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를 만한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에너지를 소모시키거나 우리에게 좋지 않은 연결을 유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관계를 정리하고 우리를 영감을 주고 성장하게 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후회 없는 더 가볍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를 기르는 것은 지속적인 과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항상 배우고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효과적이었던 것이 더 이상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는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함께 진화할 기회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보상은 사랑과 의미로 가득 찬 풍요로운 삶입니다. 변화를 위한 용기. 변화라는 단어는 종종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곤 합니다. 저도 변화의 생각만으로 불안해진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변화를 위한 용기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기회와 다양한 길에 마음을 열어두는 것은 개인의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때때로 변화는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발견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직업을 바꾸기로 결심했을 때의 일이 떠오릅니다. 이는 제 안전지대를 떠나는 것이었기에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고민 끝에 삶은 행복하지 않은 일에 얽매여 있을 만큼 짧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변화를 위한 용기를 갖는 것은 저를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무엇보다도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열정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개 가장 두려운 변화가 가장 보람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을 더욱 확고히 해주었습니다. 더욱이 변화는 반드시 인생에서 혁명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작은 변화가 이미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변화의 용기. 일상적인 루틴을 바꾸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도하거나 새로운 사고방식에 마음을 열어보는 것은 모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탐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은 일련의 경험으로 가득 차 있으며 각각의 새로운 시도가 비록 처음에는 도전처럼 느껴지더라도 우리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줍니다. 물론 변화는 불확실성을 동반하며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정상입니다. 핵심은 이러한 불안감과 공존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제가 변화가 과정의 일부분이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였을 때 이러한 감정을 더 잘 다루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아는 것에 갇혀 있는 것은 편안할 수 있지만 불확실성 속에서 종종 우리 진정한 잠재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에 대한 용기는 고립된 행동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지속적으로 키워나가는 실천입니다. 두려움이나 도전에 맞설 때마다 우리는 그 용기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는 점점 더 쉬워집니다. 따라서 변화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이를 여정의 동맹으로 삼으십시오. 인생은 변화로 가득 차 있으며 각 변화는 스스로를 재창조하고 성장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현재를 살아가기. 현재를 사는 것은 정말로 시간이 걸리는 예술입니다. 저도 한때는 과거의 일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 빠져 지내곤 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염려는 저에게 일상의 작은 기쁨을 즐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유일하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현실은 현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음 챙김, 즉 마인드풀니스는 제가 현재에 뿌리내리는데 도움을 준 놀라운 도구입니다. 제가 도움이 되었던 실천 중 하나는 명상입니다. 처음에는 침묵 속에서 호흡에만 집중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명상은 제게 생각을 붙잡지 않고 관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걱정에 사로잡힐 때마다 깊이 숨을 쉬고 제 마음을 현재로 되돌립니다. 이 간단한 기술은 스트레스가 많은 하루를 평온한 순간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에 존재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간단한 순간들을 즐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유롭게 마시는 아침 커피, 친구와의 대화, 야외에서의 산책 등입니다. 이러한 작은 세부 사항들을 느긋하게 즐길 때마다 감사의 감정이 밀려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일 때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워지는지 놀랍습니다. 종종 간과되는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의 여정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합니다. 또한 저는 산만함에서 벗어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소음과 정보가 넘치는 세상에 살고 있으며 이들은 우리의 주의를 끌기 위해 경쟁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셜미디어에서 보내는 시간을 제한하고 불필요한 알림을 끄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주변 사람들과 그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술을 소중히 여기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저는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 더 의식적으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것은 감사의 지속적인 초대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지금을 바라볼 때 종종 간과되는 축복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전적인 실천이지만 깊은 평화와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온전히 현재를 살아갈 수 있을 때 인생이 정말로 소중한 순간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목표 설정.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항상 제 삶의 방향성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이는 매일 마주하는 불확실성 속에서 저를 안내하는 지도와도 같습니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면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곳을 시각화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는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좌절하고 낙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기술 중 하나는 SMART 방법론입니다. 이 방법론은 목표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달성 가능하고 관련성이 있으며 시간 제한이 있는 형태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접근 방식을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저의 목표에 더 잘 집중하고 결과적으로 더 쉽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체중을 줄이고 싶다라고 말하는 대신 3달 안에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단을 통해 5kg을 줄이겠다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명확한 초점을 가질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또한 이러한 목표는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제 잘 작동했던 것이 오늘은 잘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럴 경우 괜찮습니다. 인생은 역동적이며 우리의 우선순위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함은 제가 성장하고 진화하는 과정에서 목표를 조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검토 과정은 이미 달성한 성과를 축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비록 작게 느껴질 수 있어도 매 단계는 인정받아 마땅합니다. 그러한 작은 성취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니까요.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목표를 공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산영, 나는 이것을 이루려고 하고 있어 라는 간단한 말이 지지와 격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목표를 공유하는 것은 책임감을 높이고 목표 달성을 위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물론 성취를 함께 축하할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언제나 좋은 일이죠. 마지막으로 목표는 길잡이 역할을 하지만 감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은 놀라움과 예상치 못한 기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때로 계획에 없던 일이 놀라운 경험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열린 마음을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경로를 조정할 준비를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설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거나 길을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길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 일과 삶의 건강한 균형을 찾는 것은 제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입니다. 생산성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일의 일상에 갇혀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곤 합니다. 저는 가장 힘든 방법으로 배웠습니다. 건강과 웰빙을 희생하면서까지 일에 매달리는 것은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행의 감각. 이렇게 하면 과정이 더 관리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각 단계가 완료될 때마다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마치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중요하며 결국에는 내가 도달한 높이에 놀라게 됩니다. 또 하나 깨달은 점은 목표를 적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종이에 적는 단순한 행위가 모든 것을 더 구체적이고 진지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그 소망을 실현하겠다는 의도가 생명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적어놓은 목표를 바라보면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이 메모를 다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경우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되며 동시에 새롭게 나타나는 기회에 열려있게 합니다. 물론 유연성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은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으며 때때로 우리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목표를 조정하는 능력은 매우 가치 있는 기술입니다. 이는 마치 춤추는 것과 같습니다. 때때로 음악이 바뀌고 우리는 조정해야 하지만 여전히 인생의 춤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승리를 축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든 걸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는 긍정적인 동기부여와 기쁨의 순환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저는 좋아하는 것에 대해 보상을 주는 걸 좋아합니다. 좋은 책, 휴식의 날, 특별한 저녁 등이죠. 이러한 축하들은 제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으며 모든 노력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강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일과 삶의 균형.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지속적인 도전입니다. 누군가가 열심히 일하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한 푼이라도 얻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삶의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경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면서도 삶이 직업 목표를 달성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열정을 느끼는 것은 쉽지만 이는 종종 탈진과 개인적인 불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도움을 받은 전략 중 하나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무 시간을 정하고 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근무 시간이 끝난 후 컴퓨터를 끄고 근무 시간 외에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휴식을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순간의 생산성도 향상됩니다. 편안한 마음은 생산성을 높여주며 저는 이를 몸소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사랑하는 활동들을 제 일상에 통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스포츠를 하든 책을 읽든 친구를 만나는 것과 같은 활동들은 제 정신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면 더 새롭고 창의적으로 일에 돌아올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는 공정한 거래입니다. 자신에게 투자한 시간은 에너지와 집중력으로 돌아옵니다. 또한 소통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동료와 상사에게 균형의 중요성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 필요를 공유할 때 종종 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개인적인 우선순위를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더 건강하고 생산적인 직장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실천이 강력한 동반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이루지 못한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개인 생활에서의 작은 성취와 기쁨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는 제 시각을 변화시켜주고 다양한 삶의 영역 간의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결국 일은 우리가 무엇인지, 무엇을 하는지를 나타내는 한 부분일 뿐입니다. 삶의 감사, 삶에 대한 감사를 기르는 것은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 중 하나입니다. 때때로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작은 것들을 잊기 쉽습니다. 그러나 감사에 집중하기로 결심하면서 제 시각은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저는 큰 성취뿐만 아니라 매일의 사소한 승리들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감사함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 것 중 하나는 감사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매일 3가지 감사한 일을 적습니다. 이는 아침에 따뜻한 커피일 수도, 친구와의 특별한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일상적인 연습은 제가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를 되돌아보게 하며 이는 제 삶의 관점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또한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는 법도 배웠습니다. 산책할 때는 주위 환경을 진정으로 관찰하려고 노력합니다. 나무의 색깔, 공기의 향기, 새들의 소리 등을 느끼려고 합니다. 이러한 작은 관찰은 제가 현재에 존재하게 하고 종종 간과되는 삶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실천은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평화와 만족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삶의 감사에서 중요한 또 다른 측면은 어려움 또한 여정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도전에 직면할 때 저는 슬퍼하기보다는 그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의 전환은 제가 각 장애물을 성장의 기회로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좋은 순간만이 아니라 힘든 순간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순간들도 개인적 발전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는 삶의 감사를 기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친구 및 가족과 시간을 보낼 때 저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대한 기억을 되새깁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균형 잡힌 관점을 유지하고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합니다.
삶은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순간은 소중합니다. 저는 각 경험을 최대한으로 즐기고 감사하며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는 저에게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제 여러분, 이 6가지 강력한 조언을 탐구한 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리는 각 선택이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형성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며 오늘의 행동이 내일뿐만 아니라 나의 본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이러한 가르침을 적용해 보세요. 일상에서의 작은 행동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나요? 정말로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나요? 대답이 아니오라면 변화할 때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떤 조언이 가장 공감되었나요? 이를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와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보아요. 각 작은 걸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좋아요, 공유, 구독하여 이러한 귀중한 팁을 더 이상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여정은 지금 시작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